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것이 좀 많이 있죠. 일단 이거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제도의 취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좀 기억하시면 조금 헷갈리는 게 좀 덜할 겁니다. 여러분,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는 다 좋긴 좋은 거예요. 피고인에게 좋은 겁니다. 뒤에 유예자가 붙으면 다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게 해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좋은 뭔가를 해주겠다는 건데 왜 좋게 해주겠습니까? 피고인에 대해서. 자, 우선 선고유예는요, 일단은 어느 때 해주냐면 요건, 얘를 형을 때리려고 봤더니 그래 큰 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약한, 그렇게 뭐 크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취지를 잘 보세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유예라는 건 안 한다는 뜻이에요. 선고를 다음으로 좀 미루겠대요. 그럼 선고를 왜 다음으로 미룰까요? 여기서 이제 결격사유를 여기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선고유예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 선고를 안 하겠대요. 왜 선고를 안 하느냐? 이 선고유예라는 것은 첫 선고예요. 이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선고받은 적이 없던 사람을 지금에서 처음으로 선고를 하려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얘는 그동안에 전과도 없고 착실하게 잘 산 사람이라서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 애인데 얘를 지금 선고를 딱 해버리면 전과자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는 그동안에 선고도 한 번도 안 받은 애인데 이번에 처음 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선고하는 것을 조금 신중하게 하자. 그게 선고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고를 좀 신중하게 하자. 얘는 그대로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선고유예는 이 선고가 첫 선고일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선고를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가 뭐냐면 얘가 그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결격 사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벌금 같은 건 사실 우리 전과라고는 하지만 사실 벌금은 흔히들 많이 있는 거니까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 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면 첫 선고라고 봐주고 이거는 선고유예를 좀 해가지고 선고하는 걸 조금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봐주자는 뜻인데, 이건 이상한 자격이 있다, 이상한 자격증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냥 선고유예는 제일 많이 봐주는 겁니다. 자, 제일 많이 봐주는데 그 전에 선고된 적이 없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선고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는 건데 이상한 자격증이 없어야 돼요. 이상한 자격증이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집행유예는 뭐냐? 집행유예는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집행을. 선고유예하고 좀 다르죠?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집행유예는 선고유예보다는 조금 덜 봐주는 겁니다. 왜 조금 덜 봐주냐? 얘는 그 전에 선고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선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죄를 진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고를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이 요 집행만 좀 고민하는 거예요. 집행을. 그럼 얘는 그 전에 선고를 받아서 죄도 진 놈이 있는데 왜 집행을 고민을 하느냐? 얘도 형이 좀 낮다는 겁니다. 형을 봤더니 3년 이하를 때릴 거고 최근에 벌금도 들어갔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경미한 범죄니까 이거는 집행을 좀 고려해보자. 다만 얘는 어쨌든 전에 죄를 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진 적이 있는 놈을 봐주려면 어느 때 봐줄까요? 죄를 지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죄를 안 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죄를 진 놈. 선고유예는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죠. 선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첫 선고니까 봐주는 건데 얘는 선고를 받은 적은 있어요. 죄를 진 적은 있어. 근데 죄를 진 적이 꽤 오래됐어. 오랫동안 얘가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럼 좀 봐주자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건이 뭐냐면 전에 금고 이상의 범죄로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되고 그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 기간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전에 죄를 졌었죠. 전에 이 죄를 한번 졌는데 그 후로부터 종료되고 3년 될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얘는 그러면 꽤 오랫동안 죄를 짓지 않았구나. 그러면 좀 고려해 주자. 다만 선고는 된 적이 있었으니까
집행을 좀 미뤄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집행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첫 선고이기 때문에 선고를 조금 신중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애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그럼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죄를 져도 이거 집행유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때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더 해주면 안 되죠. 얘는 그나마 종료되고 나서 나중에 했지만, 얘는 죄를 짓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죄를 짓으면 집행유예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요,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이 확정되고 나서 종료로부터 3년이 되지만 확정된 때로부터 요 기간 동안에 해도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워두세요. 고3. 자, 금고 이상이 확정되고 나서 종료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근데 우리 저는 누범할 때 여러분 제가 고종 쓰리고 했죠. 그 누범은 고종 쓰리고로 하는 이유가 종료된 때부터 3년, 요 기간 동안만 누범 사유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행유예는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3 기간 동안에 내내 계속 요 내내 범죄가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외워주십시오. 고3 동안에는 안 된다. 확정된 때로부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3이 확정되면 이렇게, 고3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해줄 수가 없어요. 집행유예가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고3이 확정되면 집에 갈 수가 없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너 기숙사에서 그냥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공부해. 그래서 고3이 확정되면 집을 갈 수 없다.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고3이 확정되는 거, 금고 이상이 확정되고 나서 종료된 때부터 3년대까지. 다만 요거는 종료된 때부터 3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포함한다. 그래서 고3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우리 선고유예는 이상한 자격증이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이건 결격사유고요. 자, 이제 실효. 이렇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해줬는데 이게 실효돼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효가 된다는 얘기는 선고유예를 선고해버린다는 뜻이고요. 집행유예는 집행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봐줄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일단 선고유예를 해줬는데 이놈이 유예기간 중에 가서 좀 잘 살아라, 근신 좀 하라 라고 했던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서 확정이 돼버리면 얘는 봐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선고유예는 이런 죄가 발견됐을 때도 실효가 돼버립니다. 선고유예는. 자, 그런데 집행유예는 어느 때 실효되느냐?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버리면 이게 실효가 돼요. 근데 집행유예는 좀 조건이 좀 취약하실게. 고의로예요. 고의범죄만 해주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확정이 되었을 때,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죄를 져서 실형이 선고되고 이게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고의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고의로 금고 이상의 죄를 져서 실형을 받고 그게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이거 이렇게 봅시다. 자, 고3이 확정되면 집에 못 간다고 그랬죠. 집행유예 안 됩니다. 고3이 확정되면 공부해야 되니까 집에 가지 마. 집행유예 안 되는데, 고3이 확정된 이 기간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집행유예를 가서 집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집에 있는 동안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교도소로 가야 돼요. 집에서 교도소로 가야 된다, 기숙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봅시다. 이건 고고싱, 실형을 그냥 싱으로 외우세요. 이렇게 실형 받아야 돼요. 실형. 고고싱이 확정되면 가는 거야. 고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고싱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고고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유예가 실효돼 버린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가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이상한 자격증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상한 자격증이 생겨버리면 이건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고고싱이 확정되면 실효된다.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 다만 집행유예는 이렇게 이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것이, 선고유예는 실효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는 취소사유라는 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런 고3 기간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3 기간이 확정됐다는 게 발견되면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취소로 따로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경우는 실효사유 기억하세요. 실효사유 중요하기 때문에 고고싱이 확정되면 실효된다. 선고유예는 이상한 자격증이 확정되면 실효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기관이 경고했을 때 효과. 자 기관이 경고했을 때 효과는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했습니다. 선고된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고된 적이 없으니까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뭔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면소로 간주해 줍니다. 면소. 그러니까 면소를 선고한 걸로 봐줘요. 그래서 봐준다가 돼버린다. 봐준다. 면소. 다만 이 선고유예 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죠. 집행유예는 선고유예는 2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요 2년 기간 동안에 보호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에 반해서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선고해놨어요. 집행유예는 선고는 했는데 집행만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우리 유예는 항상, 유예라는 것은 기간 지나면 유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선고유예는 면소로 바뀌는 거고요. 집행유예는 이 선고 효력을 없애버려요. 이게 집행유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기간 경과했을 때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가능하죠. 자, 집으로 보냈죠? 집행유예 집으로 보냈더니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딸이 고3 끝났나 보나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오십니다. 이렇게. 집행유예는 일하다가 오신다. 집에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1년부터 5년까지. 그 다음 또 하나, 집행유예는 보호관찰도 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와 다른 점, 사회봉사하고 수강명령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집행유예는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소급표금 지원칙 할 때 아이고 전화 유치한 수사는 아니되옵니다 할 때 수사죠. 수강명령하고 사회봉사. 그건 이렇게 봅시다. 집행유예는 집으로 보냈죠. 집에서 잘 살고 있는지 수사한다 이렇게 보세요. 집에서 잘 살고 있는지 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가 추가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요건하고 결격하고 실효사유하고 효과, 기간 지났을 때 효과를 잘 정리를 좀 헷갈리지 않게 해두시고, 중요한 거는 선고유예는 초범이라는 겁니다. 선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첫 선고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선고가 없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집행유예는 고3이 확정되면, 이렇게 보세요. 고3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고3 기간 내내 집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지면 실효가 되는데, 우리 집행유예는 고고싱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고고싱,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이런 거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정도 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자, 고고싱 나왔죠? 아이고.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는 집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집으로 갔는데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면, 자, 고고싱 확정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고고싱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주세요. 고고싱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자,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 우리 집행유예 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당연히 확정된 때로부터. 그래서 이 집행유예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하는 겁니다. 시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법원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요. 확정된 날로부터. 이게 이제 왜 이게 나오냐면, 여러분 사건을 두 개가 있을 때 이 형을 병고할 때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을 병고할 때는 일부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가 징역 2년이 나오고 여기에 징역이 2년이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두 개를 병과를 했어요. 병과 따로따로 때렸습니다. 따로 뭐 후단경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을 때 이 형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집행유예를 붙였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3년 동안 집에 가서 근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 근데 이 판사가
뭐 얘가 원래 2년을 살아야 되니까 요 2년 끝나고 나서 이게 집행이 끝나고 나서부터 3년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대법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무조건 집행유예는 이게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3년이지 다른 형이 진행되고 나서 다른 형이 종료되고 나서부터 3년 이렇게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무조건 3년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3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는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자, 우리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주의할 게 집행유예는 보호관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4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때 2년 맞죠? 2년을 경고하면 면소된 걸로 간주한다. 자, 그래서 우리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그 개관을 좀 잡아드라고 이 문제를 선택을 했는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 고고싱 잘 기억하시고 고고싱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고고싱이 확정되면 실효된다. 교도소로 가야 된다.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고고싱 실효, 고고싱 확정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시간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 해두시고 선고유예할 때는 보호관찰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우리 집행유예는 집에 있는지 수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집에서 뭐 하는지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 집행유예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선고유예는 2년으로 정해져 있죠. 선고 2년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하다가 오신다고 그랬죠. 집으로 일하다가 오신다. 1년부터 5년까지입니다. 1년부터 5년까지. 그리고 선고유예는 면소된 걸로 간주하고 집행유예는 선고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차이점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답이 2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